영상을 올린 지 시간이 조금 지나서 노래가 나는 없다, 바로 이제 설명 들어간다 하면은 저작권 때문에 제가 삭제를 한 거니까 본문에 링크 걸어놓은 노래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클릭하면은 바로 연결되니까 강의 듣고 뭔 노래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들으실 수 있게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들으시고요. 오늘은 시절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뭐 사주라든지 주역이 됐든 뭐 타로가 됐든 역술 분야에 대한 학문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은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찰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키울 수 있냐, 그리고 마인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스스로 내가 괴로운 상태에서 누군가를 상담을 해준다거나 지식을 흡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마인드 강의 주제는 시절 인연이에요. 사람도 자연을 보면 이제 사계절이 있죠. 그래서 사람에게도 각각 저마다 이 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모두에게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해당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나 어떤 운세를 볼 때도 올해 갑진년이고 지금이 이제 무진월이잖아요. 그러면은 누구에게나 다 갑진년이고 무진월인데 내 사주에서 비롯된 대운 같은 것들은 누구는 갑진대운, 누구는 무진대운, 누구는 경술대운, 이렇게 대운들이 저마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면 대운의 지지가 자축인묘 진서음이 신유술에 뭐든지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 천간도 마찬가지로 간목부터 계수까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주에서도 그러한데 꼭 사주가 아니어도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계절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여름일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는 한여름에 굉장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삶은 겨울처럼 혹독하거나 외로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계절을 좀 알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이 지금 돈이 많아요, 누군가.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많으면 우리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쓸 시간이 없다거나 돈은 벌었지만 건강이 안 좋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조건이라는 게 갖춰져 있긴 하나 그것을 쓸 수 있는 에너지, 인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또한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다. 그러면 이제 쓰면 되겠네? 근데 이제 같이 놀러 다닐 친구가 없다. 이래도 문제겠죠. 혼자서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하고 같이 함께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렇게 동료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돈하고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도 뭐 건강 포함해서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굉장히 외롭겠죠. 이렇듯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요, 또 여유를 부리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고 개인적으로 스케줄이라든지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개개인의 성향을 판단한다는 게 참 어렵기도 하고, 그것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수월하다면 또는 정보를 취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상담이 됐든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언제는 인연이 됐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멀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떠한 상황적인 걸로 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해서 그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당연히 뭐 그런 실수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또 그렇게 따지면은 누군가는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을 하는데도 인연이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경우는 뭐냐? 이게 아직 인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절 인연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인연에 대해서 엄청 집착을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도요, 끊어질 인연은 끊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내가 그 인연이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충 하고 싶어. 그리고 끊어져도 뭐 상관이 없어. 그런데 오래 가요. 그런 경우 있죠.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인연을 붙잡을 수도 없고, 내가 대충 한다고 해서 인연이 바로 끊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노력 여하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운명으로 만나서 운명으로 헤어지는 이런 부분을 또 인연이라고 하는 만큼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 같은 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특히 사주도 그렇지만 타로 상담을 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성운입니다. 근데 이성운 중에서도 재회운 있죠. 헤어졌는데, 또는 썸을 타다가 사귀진 못하고 애매하게 깨졌는데 다시 재결합이 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재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지나간 일에 대한 과거에 관심을 갖냐, 또는 그 관점에 대해서 왜 나는 아직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냐, 이런 거죠. 결국에는 그 시절 인연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또 최선을 다했으나 내가 원하는 관계를 만들지 못해서, 그거는 아쉬움도 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욕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저마다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하고 평등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저마다 수준이라는 게 있고, 표면상으로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은근히 차별이라는 인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표면적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아니면 평등하다, 남녀가 공평하다 얘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는 무시받고 누군가는 조금 더 대우받고, 능력 면에서도 성취를 계속 내는 사람은 그에 맞는 대우라든지 대가 지불이 따라오는 반면에, 아무리 해도 성과도 안 나오고 조직 내에서 어떤 피해를 입힌다고 하면 그 역시도 평등하게 볼 수가 없겠죠. 이렇듯이 사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도 수준 차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직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너무 마음에 빠진 나머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막 원하는데, 내가 그러한 수준이라든지 어떤 타이밍적인 것을 갖고 있질 못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유리한 접점을 만들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노출인데, 내가 그 상대방의 눈앞에 계속 보여야 되잖아요. 노출이라는 게 무슨 알몸을 노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노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노출이 돼서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면 그것으로부터 인연이 발생이 되는 건데, 누군가는 이제 짝사랑을 하는 경우도 뭐 있겠죠. 그런 경우가 이제 그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하고 잘 될 수 있겠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노력을 하면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는 얼마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관계가 설령 시작된다고 해도 끌려다니지 않고 얼마나 여유 있게 상대방한테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노래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역대라는 게 있죠. 고음을 올립니다. 막 높은 음을 불러요. 그런데 내가 부를 수 있는 음이 2옥타브, 라, 뭐 솔, 뭐 이 정도다.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음역대에 조금 더 낮은 노래를 안정적으로 부르는 게,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한 100% 따지면 70에서 75% 정도. 그리고 정말로 뭐 내가 실력 발휘를 해야 될 중요한 자리가 있다. 그러면 뭐 한 80에서 85% 정도까지 이렇게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좀 안정적이겠죠. 그런데 95, 100%를 내려고 하면 그거는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는 걸 예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수들조차도 라이브 할 때 소위 음역 이탈이라고 하죠. 삑사리가 날 수 있는데 왜 그러겠냐 이거예요. 자신의 어떤 역량에 그 할당치를 다 쓰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오바라는 얘기죠. 욕심이다. 노래를 비유로 든 거지만 사람 관계를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도 그렇고요. 이성 관계, 연인 사이라든지 부부 관계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엄청 짜증을 내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듭니다. 뭐만 하면은 다 꼬투리 잡고, 한다고 하면 다 그걸 왜 하냐 그러고 막 이런 경우가 많죠. 자식이 뭘 상을 타와도 칭찬을 하기는커녕 뭐 그것밖에 못하냐라고 무시를 하고 면박을 줄 때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중요한 거냐, 이걸
나타내는 거죠. 결국에는 욕심이 화를 부른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능력이 어떻고 외모라든지 뭐 환경적인 부분이나 조건, 타이밍 다 좋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려는 마인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관계에 대해서 실패를 할 때 금전 거래를 하기도 하잖아요. 도와주기도 하고 또 실제로 돈을 빌려주거나 대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자신의 역량이 100만 원짜리인데 막 1000만 원, 1억짜리의 어떤 대가를 바라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신의 기본 할당치에 10배, 100배를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욕심이 화를 부르게 되고 처음에는 그걸 채워주려고 막 상대방은 좋으니까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파국을 맞이하는 이유는 분명히 욕심부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욕심의 반대는 뭘까요? 자기 만족이겠죠. 일단 수준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요, 경험이 나보다 적을 수 있고, 후배를 만날 수도 있고요, 자식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나이가 어리다고 경험이 없다고 무시하고 꼰대짓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자체의 인연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재밌게 오늘 하루 보내서 좋다, 그 사람에게 맞춰서 내가 만족을 하는 거죠.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돈 또한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너 능력 좋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너는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왔구나, 돈에 너무 쫓기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리는 가끔 이제 불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욕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좀 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족보다는 불만이라든지 욕심, 자꾸 내가 어떤 100%가 있다고 하는 그런 할당치를 적어도 한 85%, 90%는 채워야 되는데, 아니면은 이 사람이 한 30%는 채워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가 20% 채워주고 형제가 15% 채워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퍼센테이지가 있다고 하면 내가 만난 친구들, 요 애들이 한 못해도 한 20%는 15%는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욕심들을 이렇게 부린다는 거.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좋겠지만 불가능한데 계속 그런 무리를 과도하게 요구를 한다 그러면 인연이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판단 기준도 있겠지만 욕심이 없는 사람을 만나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 그리고 그 욕심은 전체적으로 욕심이 없을 순 없어요. 누구는 돈 욕심은 없지만 명예 욕심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명예 욕심은 없어요. 하지만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취향적인 욕심 있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욕심도 욕심 나름대로의 분야가 커버가 가능하면은 괜찮은데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 욕심을 부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명예적으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자꾸 자기 막 가오만 세우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조건이나 타이밍도 상대방의 어떤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계절이 있듯이 우리가 누군가한테 늘 사랑받고 늘 필요로 하는 존재로서 주목을 받을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에어컨이 있고 겨울에 난로가 있죠. 요 구조는 굉장히 쓸모가 많습니다. 여름에 더우니까 에어컨 틀죠. 겨울엔 추우니까 난로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바꿔서 겨울에 에어컨과 여름에 난로라고 하면 쓸모 있는 경우가 많지 않겠죠. 정말 특수적인 용도로는 겨울에도 에어컨 같이 쓸모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겨울에 이제 추우니까 찜질방 가서 찜질 뜨겁게 하고 땀 흘리면 또 시원한 기운이 순간적으로는 필요하니까 아이스방 같은 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특수적인 목적으로 쓸 수는 있겠죠. 여름에도 어디 이제 산골짜기 같은데 뭐 캠핑을 하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제 온도가 여름이어도 굉장히 춥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난로 뭐 틀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여름이어도. 그러한 특수적인 목적으로도 당연히 쓰임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운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에어컨이 여름에 각광을 받고 난로가 겨울에 각광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용도가 과연 에어컨인지 난로인지 생각을 해보고,
그런 부분에 앞서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대운이나 환경 있죠.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는지 아니면 받지 못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구나. 단지 그냥 난 에어컨으로 타고났는데 지금이 여름일 뿐이구나. 그래서 각광을 받는구나. 아니면 겨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찾지 않는 것 뿐이구나. 나는 잘못한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에어컨 같은 존재인데 여름에 각광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하고 인연이 되는 겁니다. 나를 엄청 좋아하고 같이 모임도 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하고 친구도 사귀고 하겠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겨울이 오죠. 이제 여름에서 가을 지나면 그럼 그럴 때는 이제 그 인연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무리 연락을 하고 먼저 한번 보자 그러고 그때가 너무 좋았으니까 여름 시절에 막 각광받았던 에어컨의 존재가 스스로 너무 좋았으니까 겨울에도 그게 그리워서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달갑지 않은 거죠. 사람들은. 왜 그렇겠어요? 그때는 여름이었고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이러한 계절만 보더라도 굳이 여러분들의 인연이 끊기고 사람이 주변에 없어지고 누군가하고 멀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 실수라고 잘못해서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름이든 겨울이든 간에 정말 잘못을 많이 해요. 하면 안 되는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그런다면은 어느 때든 간에 안 볼 수 있겠죠. 그런 좀 너무 명백한 잘못이나 이런 문제 말고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아쉬운 것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인연이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는 이제 가족끼리 외식하고 한 집에서 오래 머물러 살고 뭐 이런 가족도 있겠지만 일찌감치 기숙사 생활하고 외국 나가서 유학하고 지방에 어디 학교 간다고 해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집도 막 이사를 하고 뭐 누구는 기러기 아빠로 생활을 하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게 막 돈독한 가족이 있다고 하면 좀 개인 플레이 식으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니까요. 시절 인연이라는 거는 모두가 다 그렇게 포함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나 어떤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런 겁니다. 너무 인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정말 좋은 사람도 나한테 평생을 같은 방식으로 좋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그 좋았던 사람도 나한테 원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 좋았던 경험들이 내 머릿속에 추억으로 자리가 잡혀도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거는 다 그렇게 과거로 남는 사람이 있고 또 현재나 미래로 다가온 인연, 지나간 거는 이제 과거고 지금 현재 나한테 다가와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거는 현재 관계하는 인연인 거고 저 멀리서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하고 미래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인연 또한 당연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결코 환경이라든지 그 상대방, 그 사람 또한 나처럼 똑같이 과거에 머물러 있을지는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거나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여러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너무 그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공감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저하고 당연히 생각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한 번쯤 참고를 하시고 지금 인연 때문에 고민이 많고 힘들다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인연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가게 될지 또 다른 새로운 인연들이 나한테 어떻게 오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